이 3, 4월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어쩌면 내 집 마련에 있어 정말 중요한 하나의 기회이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파트가 지금 40억을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도 가격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거의 강남에 재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이에요.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억 알파. 10억 알파. 네, 무조건. 이건 보수적입니다. 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10억 알파인 10억 거예요? 알파입니다. 무조건입니다. 3천. 일산 쪽을 보던가 공공분야 그럼 5천. 김포 좀 2억은요? 재개발 빌라 방아 4구 3억은요? 장애 6항을 좀 봐요. 몰라서 안 사는 거예요. 6억은요? 6억이면은 너무 촘촘하게 물어보나요? 무슨 가격이 무슨 1억씩. 양천구랑 강서구를 한번 볼 것 같아요. 8억 9억도 그러면 영등포 쪽을 좀 봐요. 11억은요? 양천구 목동 성북구도 좀 봐야 돼요. 13억 14억 되는요? 사실 강동구를 좀 보는 게 맞죠. 20억은요? 20억이면 용산은 가야죠. 25억. 이촌 레일이 1번입니다. 30억 정도 있으면요? 한남동이나 성수 쪽 재개발하면 노려보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30억부터 100억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강남, 성수, 한남. 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대표님 엄청 비싼 집 아닌가요? 재건축을 해가지고 추억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한강 그 자체거든요. 아, 맞습니다. 한강뷰고요. 이게 근로소득 갖다가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쵸. 근로소득으로는 쉽지 않죠. 이런 것도 저는 항상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이밍을 잘 보고 투자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잘 세우면은 제가 꼭 사실 뭐 잘나서라기보다는 이런 계획을 잘 세운 게 이런 아파트에 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와, 요즘엔 또 이게 하도 이렇게 애기 짐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애기 짐도 많고 애기 부럽네요. 애기 의자도 저는 여기 TV 밤에 보고 한강을 자주 보다 보니까 요즘 또 이쪽 뷰가 더 좋더라고요. 저는 또 아, 여긴 또 어디 뷰예요? 여기가 이제 저희 앞에가 레미안 원펜타스고 아, 원펜타스? 원펜타스. 여기가? 네, 저쪽 검은 색깔이 원펜타스고 네. 지금 이제 계속 짓고 있죠. 반포 트레이니어서부터 바로 옆에 반포 DH 크레스트도 지금 짓고 있고 여기가 그 레미안 원베일리는 저쪽. 와, 여기에 완전 엄청 비싼 아파트들 다 모여있네요. 반포가 아무래도 이제 신축 같은 게 많이 적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한강변 쪽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어요. 지금 저기도 짓고 있네요. 저건 뭐예요? 저게 반포 레미안 트리니언 3지구입니다. 저게. 근데 빠삭하게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사실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되죠. 여기는 대표님 서재예요? 정신 없습니다. 여기는 거의 정리를 안 하거든요. 완전 개판인데 책도 이렇게 많이 있고 제가 또 작년에 쓴 책도 있고요. 아, 대표님 책도 네, 내셨어요? 맞아요. 작년에 책도 썼었고 유명한 분이셨구나. 다음 달에 또 책이 또 나옵니다. 저 이거 하나만. 제가 또 선물 드릴게요. 제가 이거 다 읽거든요. 이 독후감으로. 네, 독후감 제출하겠습니다. 다 부동산 책이네요. 제 책이 부동산 책들이 많고요. 이거 말고도 책이 엄청 많거든요. 놀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보시면은 막 여기 박스에 지금 책이 쌓여있거든요. 대표님은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출연하셨는지. 오늘은 사실 제가 막 투자로 막 성공했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범한 사람도 이런 투자를 해서 우리가 내 집 마련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전 타이밍이 좀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운도 되게 많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운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애기 방이거든요. 애기도 태어나자마자 한강뷰. 와. 네, 이거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게 엉망으로 해놨잖아요. 이게 본인이 세팅하는 거예요. 아, 루틴이에요? 네, 이걸 만약에 어린이집 퇴근하고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바꾸는 순간 바로 난리가 납니다. 아, 크게 될. 보시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차 부동산 전문가고요. 현재 지금 인베이더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앵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곳에 살면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요. 연예인도 많이 살아요? 네, 연예인들도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사는 작년에 들어왔고요. 강남에 살다가 강남 쪽에서는 좀 어린이집 보내기가 조금 쉽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어린이집 보내면 어떨까 해서 자, 여기 지금 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 아파트 안에 이게 있네요. 네, 맞아요. 아예. 여기는 그 어린이집이 총 3개 해, 달, 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 달, 별 어린이집인데 저희 아이는 해 어린이집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조금 더 아이 교육하는 데서 좀 더 편하고 제가 또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도 좀 편하고 와이프도 조금 더 편한 데가 여기 반포 쪽이더라고요. 이제 이사 올 때가 됐다라고 해서 이사를 오게 되었죠. 20대 때도 부동산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사고 팔고도 했었지만 제가 그때 카페를 망한 게 이제 30살이거든요. 그때 망했을 때가 되게 결정적이었어요. 결국은 이 세상에는 사기꾼이 많다. 저의 어떤 그때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믿을 건 부동산밖에 없다. 저 믿을 거는 아파트밖에 없다.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이게 시세가 한 100억 언저리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건 얼마에 사셨어요? 저는 산 거는 그때 6억대에 샀죠. 어떻게 6억대에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6억 정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6억이라는 돈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겠죠.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출도 낄 수 있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파트를 살 때 6억이 다 안 들어갔죠. 갭 투자가 그때 가능했고 심지어 그 당시 때는 갭 투자에다가 대출까지 막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갭 투자에도 안 될 뿐더러 대출도 후순위도 안 나올 뿐더러 다 안 되는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절대로 이런 집에 들어올 수가 없겠네요, 일반인 분들이. 절대는 없죠. 저도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라는 개념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곳을 또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서서히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일반인도 이런 아파트로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직은 막히진 않은 거예요? 서서히 막혀가고 있죠. 이게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네. 막 안 막혔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서서히 막혀가고 있는 거죠.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가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 사고 팔고해서 그걸 통한 레버리지 이용해서 아파트 사는 게 요즘 트렌드라면서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하나 살 때 제대로 사요. 한 번 볼 때 그냥 잘 봐가지고 그 가격이 올라간 사람, 이런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요, 대표님, 어떤 과정으로 이 아파트까지 오게 될 수 있었는지 그걸 좀 오늘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한번 제가 또 투자한 아파트가 또 있거든요. 강남에 그쪽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여기 도착한 거예요, 대표님? 네, 도착했습니다. 개포 DH 퍼스트웨어 아이파크입니다. 와, 저기도 가격 장난 아니잖아요. 저 세대수가 일단 6천 가구 넘어가요. 거의 신축이고, 그리고 아파트 자체는 커뮤니티나 이런 면이 되게 좋습니다. 와, 지금 여기 시세가 30몇 억, 40억 장난 아닌데. 그래서 여기 이제 레미안 브레스티지라고 2단지거든요. 개포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단지로 돼 있고, 그 아파트 중에서도 사실 가장 먼저 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상권 같은 경우가 2단지가 조금 더 갖춰져 있어요. 저 맞은편이 1단지거든요. 1단지 같은 경우에 단점이 아무래도 조합과 상가의 어떤 소송 이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올해 하반기에 여기가 상가가 좀 풀리지 않을까. 어떻게 그런 이해관계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다 알아야 되는 거고. 알아야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거군요. 당이라는 사람이 네. 모르면 큰일 납니다. 와, 중학교, 뭐 네, 여기는 개포중학교. 유치원, 중학교, 학교가 다 있네요, 여기는. 그쵸? 저기 초등학교도 있네. 워낙 아파트가 크기 때문에 6,6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고 심지어 아파트 단지 안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그러면 투자했던 것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많이 오른 게 지금 보여주셨죠? 그렇죠. 반포 아리팍이나 아니면 사실 저는 여기 디퍼와도 수익률상으로 엄청 많죠. 여기도 거의 투자금도 한 3억밖에 안 됐으니까. 3억 들어가서 이거는 얼마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대략 시세는 한 30억대 후반, 40억 초반 왔다 갔다 할 텐데. 맨 처음에 촬영했던 데는 6억으로 100억 됐고 이거는 3억으로 3, 40억 됐고 그쵸. 이 정도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매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원칙이 이 사람이 성공했다 이럴 것만 보면 성공파리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그 사람이 어떤 기다릴 수 있는 힘과 그 사람의 어떤 인고의 노력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있지만 보면 돼요. 있지만. 있지. 네. 재건축이 아파트가 빨리 만들어질 것 같은 속도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사람 마음처럼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몇 년도에 뭐 재개발할 거다라고 말해놓고 5, 6년 미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얼마큼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못 기다리면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요새 똘똘한 한 채라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사실 뭐 대출 막아놨지, 토어제 묶어놨지, 서울 경기 뭐 다 규제인데 지금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맞나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를 자꾸 투자의 개념을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는 결국 실거주의 개념이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같아요. 지역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파트를 먼저 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역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단순 지역만 봤잖아요. 그런 시대 아니다. 그 지역을 막 벗어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회사와의 거리, 자녀와의 교육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상황이. 근데 갑자기 뭐 지역을 다 옮겨야 된다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 내에서 또 어떤 아파트 사야 될까? 항상 이런 고민이 되게 현실적인 거거든요. 요즘 어떻게 봐야 되냐? 아파트를 봐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지역을 봐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죠. 지금 같은 규제 분위기에서는 여기도 이제 앞으로 오를 걸로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규제를 하니까 좀 떨어질 것 같아 보이시나요? 뭐 투자 저는 전문가의 고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일단 3, 4월 달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매물 네. 때문에 조금은 가격이 급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급매가 만약에 좀 정리되고 또 집을 좀 매도할 수 없는 타이밍이 또 오면은 그때 가서 또 어차피 가격은 또 상승하겠죠. DH 퍼스트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아직도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준공도 안 떨어졌거든요. 등기가 안 났어요. 등기가 안 났기 때문에 등기가 나고 정식 승인이 나오고 하면은 가격이 오히려 더 상승할 거라 봐요. 사실 잠실만 해도 너무 비싸다 막 이랬는데도 지금 가격이 진짜 많이 상승했어요. 네. 엄청 상승했어요. 매물 호가가 지금 50억 육박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좋은 거는 사람들이 계속 찾는다. 뭐 강남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투자 원칙이 현재 자신의 입지보다 좀 더 좋은 걸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 루트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간단한 공식이거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사면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매도하고 다시 좀 더 좋은 걸 사고. 근데 조금 더 좋은 거라는 기준이 가격인가요? 지역인가요? 가격이 아니라 지역 가능성이 좀 더 오를 만한 거를 보는 거죠.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걸로 비슷하게 하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시대가 좀 안 맞으니까 가격대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잘 보다 보면 그 나름대로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인데 상승했다던가 이런 공식 루트가 있거든요. 그대로 비슷하게 이거는 그냥 아파트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은 어떤 거예요? 저는 가장 제일 많이 했던 방법 중 하나는 결국은 재건축 아파트가 되기 직전 때를 많이 사요. 되기 직전? 네.
아,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타이밍 잡는 게. 아니죠. 이미 재건축 되기 직전 때나 이럴 때는 사실 막 주변에서 이미 된다고 막 소문이 돼 있어요. 그때 저는 많이 샀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때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있는 부동산 물건이 있어요. 조합 설립 때 가면은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거주나 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거주 보유에 대한 어떤 그런 물건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은 사실 거래가 돼요. 그런 거 사서 어느 정도 빠르게 수익을 얻고 또 팔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결국은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벌써 오늘이 2월 달이거든요. 3, 4월 달 다주택자 물건이 나와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언론에서 말했듯이 쭉쭉 막 미친 듯이 나와서 아니 그러면은 오히려 집 사기 편하죠. 저는 항상 객관적으로 말해야 된다니까요. 아파트 살 때 현실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너무 싸게 나왔다 그럼 사람 사죠 금방. 사람은 뭐든지 싼 물건이 나오거나 공짜로 주면 빨리 가져가요. 맞아요. 당근을 할 때 제가 무료 나눔 하니까 0.1초 만에 가져가더라고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한테 기회가 안 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회를 항상 노리고 있어야 돼. 이 3, 4월은 여러분들한테 있어 어쩌면 내 집 마련에 있어 정말 더 중요한 하나의 기회이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나온다. 3, 4월 안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건가요? 정말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대표님 지금 여기 바로 길 건너편 저기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네, 저희가 바로 구룡마을 재개발할 곳입니다.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랫동안 무허가로 거주하고 계신 분 되게 많아요. 멘트가 40년간 살아온 구룡마을 거주민 인정하라 라는 말이 방금 말씀하신 그거네요. 그 당시 때는 저기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 여기가 그렇게 비싼 땅이 아니었다 보니까 저기 살았다고 해도 터치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이게 앞으로 재개발되고 이주 철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단 분양권 달라 이거죠. 외국의 여러 사례에 보면 무허가로 산 사람들도 소유권이나 주는 게 있대요. 그렇지만 땅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저분들한테 뭔가 청약할 수 있는 기회나 뭐 이런 기회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회가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일정의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분들은 일정의 돈을 낼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진짜 단도 하루 생활하기 힘든 분한테 갑자기 업을 내려갈 수 없잖아요. 저기는 사실 가치가 이 아파트가 지금 40억을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도 가격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수십억이 넘는 아파트를 저기 사람들한테 그냥 공짜로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주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날 거예요. 저기에 만약 당첨이 됐다. 그냥 로또 2번 된 거랑 똑같습니다. 잠깐 구경 같이 가도 돼요? 같이 한번. 저도 사실 많이 못 가본 곳인데 무서워서. 이런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청약 말고 다른 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 청약밖에 없죠. 경쟁률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사실 구룡마을이 화재 재난 지역이라고 써 있잖아요. 불이 여름에 매날 납니다. 화재 재난 지역. 네. 입지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룡마을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10억 알파. 10억 알파. 네, 무조건. 이건 보수적입니다. 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도 10억 알파인 10억 거예요? 알파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엄청 큰 단지예요. 어마어마한 큰 단지고요. 보면 판자촌이에요, 판자촌. 근데 여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요? 당연하죠. 여기는 강남에서 마지막 남은 땅이에요. 실질적으로 거의 강남에 재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이에요. 물론 강남에서도 재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긴 하지만 속도가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음마나 이런 아파트도 정말 비싸고 정말 좋은 위치지만 거기가 재건축이 빨리 될 수는 없거든요. 십수년째 지금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음마는 제가 대학교 때도 이미 조만간 될 거라고 했거든요. 대학교 때면 실례지만 몇 년 전이죠? 20년 전에도 될 거라고 했는데 네.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속도가 나옵니다. 다만 여기 단점은 저걸 다 미는 과정에서 저 보세요. 저 판자촌들. 언론에서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구룡마을을 이렇게 실제로 가보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촬영 많이 못합니다. 여기 촬영 많이 그래요? 못하는 곳이에요. 특히 밤이면 촬영하기 쉽지 않고요.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쪽이죠. 촬영 많이 어려워요. 여기가. 저기까지는 저희가 못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마음이 조금 상해 있으세요. 나가니까 당장 오래라도. 대표님께서는 뭐 이런 걸 직접 조사를 다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공부해요. 나름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름대로. 네. 제가 부동산 강사 중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항상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 실황이 되게 높다. 와, 이거 완전 양극화 장난 아니에요. 바로 길 건너편인데. 사실 우리 타워플레이스만 봐도 네. 타워플레이스 뒤쪽에 판자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꼭 이번 연도에 뭔가 좀 쟁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할 거거든요.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자산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고 다양할 거잖아요. 자산이 적은데 와 비싼 아파트 들어간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 자기 상황에 맞게 하는 겁니다. 좀 더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 아파트를 선택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게 맞죠. 이제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집을 샀던 곳이에요. 여기 아파트. 네. 재건축하기 전에 여기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제일 큰 부동산이에요. 아, 그 은혜 입은 곳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추워.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들리신 거예요? 잠깐 여기 동네 분위기도 볼 거 자주 들려요. 특별한 일 없어도. 강남 단지에 그때만 해도 여기가 이제 개포동 주공 아파트가 조금 이제 싼 지역이었으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많이 됐던 곳이어서 항상 우리 기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지금 부동산이 오를 대로 올랐나요?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바라봐도 되나요? 소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게 빈익빈 부익부로 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경제
구조상, 사회 구조상 그렇게 볼 때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희가 오늘 이렇게 쭉 둘러본 곳은 사실 좀 돈 있으신 분들이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현실적으로 강남이나 너무 상급지 말고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금액대마다 너무 달라서 그럼 예를 들어서 3천이 있어요. 저는 성천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 코스를 볼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산 쪽을 보던가 아니면 삼천 가지고 공공분야 쪽을 한번 보던가. 그게 가능해요? 3천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는 뭐 백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연봉이 대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가정하에 한 1억 8천 정도 아파트가 있어요. 대출 껴서 작년에 제가 1,600만 원 산 적이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공공분양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그럼 5천 정도면요? 5천이면 전 김포 좀 볼 것 같아요. 그러면 1억은요? 1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5천 있으면 1억 있으면 갑자기 버라이티하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 내에서 좀 보는 거예요. 저는 한 1억 내라면은 김포 내에서도 조금 앞으로 가격 상승이 좀 될 수 있는 곳 이렇게 봐요. 5천이면 구축이라면 1억이면 좀 신축 위주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억은요? 2억이라면 저는 빌라권을 볼 것 같아요. 재개발 빌라. 사실 저 같은 경우 방화 4구역을 봐요. 방화 4구역. 네, 방화 4구역을 가장 저는 추천 많이 드려요. 3억은요? 3억 정도가 있으면은 장이 유타운을 좀 봐요. 장이 유타운. 네. 충분히 3억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정말 몰라서 안 사는 거예요. 4억은요? 4억 같은 경우에 장이 유타운에서도 조금 더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곳. 구역이 너무 많거든요. 총 15구역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속도가 나올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5억은요? 5억 같은 경우에는 장에서도 좀 더 속도가 더 빠른 곳. 3, 4, 5억은 장애를 봐야 돼요. 6억은요? 6억이면은 너무 촘촘하게 물어보나요? 무슨 가격이 무슨 1억씩 6억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는 대출을 어느 정도 끊을 수 있냐 선인데 양천구랑 강서구를 한번 볼 것 같아요. 7억 정도 있어. 그럼 7억이면은 양천구에서도 재개발 빌려는 볼 것 같아요. 8억, 9억도 그러면 8억 9억이면은 조금 저는 지금 다르게 봐요. 실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도 왜냐면 목돈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실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봐야 되거든요. 8, 9억 정도부터는 전략이 조금 달라지네요. 그쵸. 실거주할 수 있는 걸 봐야죠. 왜냐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투자 돈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실거주하면서 움직이는 돈일 거란 말이에요. 마포 쪽도 한번 봐야 되고 대출 좀 꺼내야 되겠죠. 왜냐면 대출이 15억 아파트가 한 6억이 나와요. 물론 이 6억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8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분명히 대출을 최소 자기가 회사를 다닌다는 가정 한다면 4억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2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죠. 10억은요? 영등포 쪽을 좀 봐요. 영등포 쪽에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11억은요? 그때부터는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양천구 목동 내에서도 일반 아파트도 12억, 13억에도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11억, 12억에선 성북구도 좀 봐야 돼요. 거기다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13억, 14억 되는요? 여기서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13억, 14억서부터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대출도 많이 못 꺼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있어요. 요즘은 대출 선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냐면 13억으로 사는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 보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대출을 최소 17억에 18억을 꺼낼 건데 15억이 이상이면 대출이 엄청 꺾여요. 최소 4억이라고 하지만 4억도 안 나와요. 사실 14억 정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6억 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실 강동구를 좀 보는 게 맞죠. 근데 강동구도 여기서부터는 잘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금매 나온다던가 이런 걸 보시면서. 그러면 15억부터는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15억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플러스 3억. 15억이면 18억.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15억 정도 현금이 있다면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18억이 최대치이라는 거죠. 20억은요? 20억이면 용산을 가야죠. 20억이면 사실 용산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아요. 25억. 작년까지만 해도 25억이면 2촌 르에 무조건 사라고 했거든요. 요즘 좀 갑자기 가격이 오른 거예요. 한 30억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아, 그래요? 이거 말하고 나서 두 달 있다 5억이 올라가 버리니까 갑자기 애매해졌는데 혹시라도 나온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2촌 르엘이 1번입니다. 무조건. 30억 정도 있으면요? 30억서부터는 여의도 재건축을 사던가 아니면은 한남동이나 성수 쪽 재개발하면 노려보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아, 썩은 빌라. 네,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가장 최고의 수익이 내려면 2배 이상이에요, 무조건. 대표님도 6억에 낡은 아파트 사가지고 아리팍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방법 루트. 저는 한남동이나 성수 쪽은 반포보다 더 큰 아파트고 멋진 아파트 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 최고의 집이 되겠죠. 30억부터 100억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강남, 성수, 한남. 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산남을 하든 성수를 하든 압구정을 하든 간에 그거는 그냥 돈에 맞춰서 아무거나 사면 됩니다. 혹시 앞으로의 정부 계획이 어떻게 되실 거라고 보세요? 너무 정해져 있죠. 전망이. 분명한 거는 집 매수와 매도를 못하게 할 건데 결국은 잠잠해지는 건 잠깐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어차피 매수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은 임대를 살기 싫어요. 누구나. 임대를 누가 살고 싶어 하겠어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나올 거고 그 매수의 욕심이 나올 때마다 규제를 할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금값이 오를까 생각해요. 금이 너무 좋아서 한정적이어서 아파트도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지어 정부에서도 한정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집값을 막는다는 거는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요. 최저 시급을 떨어뜨리겠다라는 별 차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부와 싸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금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금액대별로 여기가 좋다는 건 알고 있으나 확신을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대표님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3월 18일 날 제가 무료 강의를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강의
강의를 한다 이런 걸 떠나서 강의 결제하든 안 결제하든 간에 네. 그냥 최대한 제가 그날 듣는 분들한테 있어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공지사항에다가 또 자료를 많이 올려놓을 거예요. 정말 그 자료도 다 다운받아 보시고 그날 강의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강의 시청하면 어떤 자료 얻을 수 있나요? 정책이 너무 바뀌잖아요. 그거에 맞는 최신 업데이트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전 지금도 몰라요. 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동산 투자 전략에 관련된 건가요? 그게 전략이든 정책에 대한 거든 뭐든 제가 다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언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시죠. 비싼 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집 마련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거에 대한 기회를 다 여러분들이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하시는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죠. 너무 돌아다녔어요 오늘도.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꼭 이제 3월 18일에 랭커 대표님 무료 강의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